안녕하세요. 최강국어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의 의문 가운데 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모음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며,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고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오느냐,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느냐에 따라 자음과 모음이 구분됩니다. 그럼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모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말 모음의 종류는 첫째 단모음, 둘째 이중모음, 셋째 반모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변하지 않느냐, 변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입니다.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변하는 모음입니다.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중모음이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모음은 어떤 성질을 가진 모음일까요? 반모음은 홀로 발음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할 수 있는 모음입니다. 반모음에는 이 모음 계열과 오 또는 우 모음 계열이 있습니다. 반모음의 발음 기호는 J와 W로 나타냅니다.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만드는데, 이때 반모음은 입술이나 혀의 모양만 이 또는 오 또는 우 모음을 발음할 때와 같이 만들고 실제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중모음 야는 반모음 J계열인 이 모음을 발음할 때와 같이 입술이나 혀의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아 모음을 발음하면 됩니다. 실제 연습해보세요.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모음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두 10개입니다. 이 표는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에 따라 10개의 단모음을 구별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표입니다. 앞의 시간에 공부했던 자음 체계표와 함께 이 표도 반드시 머릿속에 그려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법 공부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전설모음은 혀의 위치가 입 앞쪽에 있을 때, 후설모음은 혀의 위치가 입 안쪽에 있을 때, 평순모음은 입술 모양이 평평하게 옆으로 펴진 상태에서, 원순모음은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오므려진 상태에서, 고모음은 혀의 위치가 입 위쪽에 있을 때, 중모음은 혀의 위치가 입 중간 쪽에 있을 때, 저모음은 혀의 위치가 입 아래쪽에 있을 때 각각 발음됩니다. 아울러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혀의 위치가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혀의 위치가 전설이냐 후설이냐, 위쪽이냐 중간 쪽이냐 아래쪽이냐, 입술 모양이 평평한가 둥근가에 따라 발음되는 모음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외와 위는 단모음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말고 한 번에 외, 이 또는 위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발음 연습을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지금 보는 그림은 단모음 사각도입니다. 오른쪽의 혀의 높낮이는 입을 크게 벌려 턱이 아래로 내려오면 혀의 위치도 낮아지며, 입을 조금 벌려 턱이 위로 올라가면 혀의 위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쪽의 혀의 앞뒤는 입안에서 혀가 입술 가까이 앞으로 나아갈 때와 혀가 목 안쪽으로 당겨 들어갈 때 혀의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혀의 위치가 고, 중, 예, 저, 일 때, 동시에 전, 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발음되는 모음의 소리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표도 머릿속에 그려두면 좋습니다. 흔히들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암기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느끼고 이해한 다음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국어의 이중모음 체계를 살펴볼까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변하는 이중모음은 모두 11개입니다.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모음이라고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또한 반모음은 입술이나 혀의 모양만 이 또는 오 또는 우 모음을 발음할 때와 같이 만들고 실제 소리는 내지 않는다는 것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이제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반모음 이와 단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중모음은 모두 6개입니다. 두 번째, 반모음 오 또는 우와 단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중모음은 모두 4개입니다. 세 번째, 단모음의 반모음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중모음은 1개입니다. 반모음은 입술이나 혀의 모양만 이 또는 오 또는 우 모음을 발음할 때와 같이 만들고 실제 소리는 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중모음을 천천히 하나씩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꼭 연습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어의 음운 가운데 분절 음운에 해당하는 모음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강의에서 공부한 자음 체계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 국어의 음운은 자음 19개, 단모음 10개와 이중모음 11개 등 모음 21개, 총 40개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